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시장이 참 무섭게 빠집니다. 자, 2022년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가 1월 27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1월 27일보다 지금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들의 일주일간 수익률인데요. 다 10벌 거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17%가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17%나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테슬라랑 팔란티어를 추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매수한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저는 계속 그 종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 LOC로 종가 매매를 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이슈, 또 전쟁 이슈까지,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특히 이제 IT 섹터나 고성장주들이 더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어떤 발상에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이 이 정도로 공포로 하락했을 때 우리가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TQQQ, 이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이 TQQQ가 또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자, 저희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TQQQ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다면 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적정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댓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기 전에 저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일단 TQQQ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과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의 비율을 봤더니, TQQQ에 투자를 하는 분이 전체 설문 대상자 중에서 한 30%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한 32% 정도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TQQQ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나스닥이 많이 빠지면 투자할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20%의 분들이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투자할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한 18% 정도의 분들은 나는 TQQQ 같은 좀 레버리지 3배 이런 거는 위험해, 안 할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분,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 합치면 한 50% 되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 이런 분도 전체 한 50%,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 봤더니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1월 들어서 굉장히 이 TQQQ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1월 달에 많이 샀다는 얘기고요. 근데 1월 달에 산 이후에 40%가 빠지면서 지금 많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40%씩 빠질 수밖에 없는 게, TQQQ는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ETF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얘는 3%가 오르고, 반대로 1% 하락하면 또 3%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1월 달에는 이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보다도 이 TQQQ를 훨씬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월 하락장과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시장에서도 굉장히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투자를 안 하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3배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좀 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도가 바닥이 아니냐,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참고로 1월 27일 하락장보다 지금 영상을 제작한 2월 24일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TQQQ 같은 경우도 1월 27일 기준 주가가 56불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45불까지 하락했습니다. 엄청 빠진 거죠. 엄청 빠졌습니다. 지금 45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빠졌으면 좀 이제 매수를 시작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올려준 영상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여러 영상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TQQQ가 지난 2년 동안 6배 정도 올랐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도 6배가 오를 거다. 뭐 6배가 안 오른다고 해도 최소 2배는 오를 거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면 이때잖아요. 자, 완전 저점을 찍었을 때가 한 9불 초반 정도고, 6배면은 이제 54불 정도가 6배인데 아마 쯤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월 뭐 27일 그 하락장 때. 그래서 이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6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또 하락했을 때가 기회고, 앞으로도 2년이 지나면 2년만 묵혀두면 6배가 오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다른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TQQQ 주가 변화 차트고요. 밑에 요 붉은색, 요 핑크색 부분이 MDD예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금 참고로 2020년 코로나 때를 보면요. 거의 70%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점 대비 지금 50% 정도 빠진 거죠.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TQQQ가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봐도요.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가 빠졌다는 건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졌으니까 들어가자 라고만 판단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금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자,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오렌지색 그래프가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겠다. 올해만 뭐 7번까지 올릴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지금 이 하늘색 그래프가 연준 자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연준이 풀었던 자금보다 이 2020년 한 해 동안 풀었던 자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백데이터도 사실 없다고 봐야죠. 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작년에 파월이 뭐라고 그랬나요? 파월이 분명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 지금 6월 8일자 기사인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왔지만 공급망 문제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인플레 일시적 아니다. 파월이 연임되자 말을 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뭐 알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랐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은 과거에 이 시장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변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년 만에 6배 올랐으니까 앞으로 2년 뒤에도 오를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과거와 지금 현재가 그나마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2016년에서 한 2019년 이 사이까지 이제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금 현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준이 과거에는 이렇게 한 3년의 기간에 걸쳐서 금리도 천천히 올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양적 긴축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폭과 또 이 양적 긴축의 시기가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해질 거라는 거죠. 이 기간이요, 좀 함축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 2년간 6배 올랐으니까 앞으로 6배가 오른다, 뭐 2배 오른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나스닥에 속해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주들의 앞으로의 높은 성장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TQQQ 같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다른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세심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TQQQ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2018년에서 2019년 한 말 정도까지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뭐 횡보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TQQQ가. 자, 그래서 지금 상황도요, 이때 2018년과 같은 상황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상황이. 물론 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이만큼 돈을 많이 풀었고 그런 만큼 양적 긴축의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 또는 이 금리도 2022년 한 해에만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TQQQ가 고점 대비 50% 정도 빠졌으니까 뭐 들어가 볼까, 이제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빠지긴 했죠. 지금 마이너스 50%면 역대적으로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이 금리 인상 시기 한 60% 정도까지 빠졌던 시기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매수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겠지만 매수 시점도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TQQQ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 고점 대비 이 정도까지 빠져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100%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물론 장기 투자 관점이죠, 이것도. 그래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 TQQQ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손실률까지 버틸 수 있는 멘탈인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앞으로 1, 2년은 또 굉장히 또 횡보를 하거나 좀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TQQQ에 투자하는 자금이 1, 2년 내에 그 돈을 빼서 써야 되는 그런 목적 자금이라면 TQQQ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 내에 빼서 쓸 필요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년 뒤에 결혼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1, 2년 내로 뭐 집을 뭐 이사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목돈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위험성이 큰 TQQQ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